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내란 세력 준동이 있은 지 25일째, 국회에서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째입니다. 계엄군에 맞선 용기 있는 민주시민의 힘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회 직원들과 보좌관들의 사투로, 실시간 SNS로 공유해 주신 국민의 감시로, 그리고 부당한 계엄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장병들이 있었기에 13 계엄은 2시간 4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과 동원된 장병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과 세대들에게 44년 전의 지옥과 같은 악몽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엄을 경험한 작년의 부모들은 손자들에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녀에게, 시민들은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몸 조심하라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켰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장병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 손상을 비롯해서 국민 개개인의 고통과 악몽, 그리고 집단적 우울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문제는 가능한 조기에 접근해야 극단적 상황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더는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저는 정부에 2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일반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마음 건강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엄군에 동원되거나 계엄 과정을 지켜본 장병들의 도덕적 손상에 대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장병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심리 안정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 심화시키거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민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입니다. 이번 계엄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잠재적으로 충격적인 트라우마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 보좌관들, 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은 1차 트라우마 경험자이며 장병들의 가족과 언론 보도, SNS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출된 모든 국민도 트라우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은 도덕적 손상 또는 도덕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고통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에 위반되는 사건에 가담하거나 이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목격한 후에 그 개인이 경험하는 죄책감, 수치심, 배신감, 분노 등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도덕적 손상은 도덕적 고통과 함께 직장, 학교,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는 우울증, 알코올 등 약물 사용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생각 및 자살 행동 등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엄 트라우마를 경험한 장병들은 현재 아급성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 응급처치에 기반한 위기 개입입니다. 병리적 관점의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자신과 동료 장병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화하고 스스로 관리하며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증상을 알아차리며 개입이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및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체계화되었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화되었으며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 스트레스 응급처치, 마음건강 회복기술 훈련 등 트라우마 근거 기반 개입을 훈련받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신건강 전달체계를 통한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차기 학회장 심우찬입니다. 이번 계엄 사건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부터 우리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 안전감, 안정화, 연결감, 유능감, 그리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감. 무엇보다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낙인, 비난, 혐오의 위험이 없는 심리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트라우마 반응을 개인의 부적응적 증상으로 병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안정화. 계엄 사태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 공포, 분노, 수치심 등은 민주시민으로서 지극히 보편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정화 기법을 교육받아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연결감.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향해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트라우마 회복과 공동체적 치유가 시작됩니다. 넷째, 유능감은 앞서 언급한 안전감, 안정화, 연결감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 직면한 역경과 위협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 느낌은 회복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이 제공될 때 실제 문제 해결의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소인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응급처치의 5가지 요소에 대해 훈련받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교육과 트라우마 근거 기반 개입이 체계적이며 장기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장될 때 트라우마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계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 모두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차기 회장 김용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에 덧붙여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서 대국민 심층 상담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할 때 현재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빠르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엄 트라우마가 심각히 나타난 국민과 도덕적 고통과 손상을 입은 장병과 지휘관들에 대한 신속한 스크리닝입니다. 고통과 손상의 전도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정도에 따른 즉각적인 전문적 개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전문가 개입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실무협의체 구성입니다. 정부는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제도 및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기를 늦추면 이미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하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우리 국민과 부당한 계엄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의 대책은 모두 미흡합니다.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태에 관련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우리 국민 중 계엄으로 인해 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과 세대들의 초점을 둔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역시 계엄 사태의 피해자인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마음 건강과 민주주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지금의 사태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계엄에 동원된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적합한 위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화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역사회에, 학교에, 관련 부대에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특수성상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도 장병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위험군의 장병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근거 기반 개입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개입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부 내 기존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 제도로는 미흡하니 조속한 시일 내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엄 사태 발생 한 달이 가까워집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저 백선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